네, 지난 한 주 페드워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90%대 중반으로 일주일 전에 70%대 중반에서 크게 올랐고요. 이어서 3월에도 금리를 추가로 25bp 인상할 확률이 80%에 육박했습니다. 이 역시 일주일 전보다 20%포인트 넘게 오른 수준입니다. 시장은 기준금리를 4.75에서 5.0%까지 올린 뒤 한동안 동결하다가 오는 11월 들어 25bp 인하할 확률을 30%대 중반으로 가장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12월 들어서도 추가로 25bp 인하할 확률을 30%대 초중반으로 가장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기준금리의 고점 수준이 이전보다 내려왔고 또 거기다가 연말 두 차례의 금리 인하 기대 심리도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가 너무 섣부르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드워치에서 지금 보신 듯이 투자자들은 연준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굳혀가고 있는데요. 상당수 투자자는 인플레이션이 이미 정점을 찍었고 물가 압력이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의 기억도 있는데요. 당시 연준은 2019년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한 뒤에 7개월 후 금리 인하로 돌아선 바가 있습니다. 연준은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2019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금리와 인플레이션 전망을 놓고 연준과 시장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상황을 지금 시장과 연준이 치킨 게임에 빠져 있다라고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치킨 게임은 아시다시피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다가 극한의 대립 상황까지 치닫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자, 현재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핫했던 지표죠. 미국 CPI는 전년 동월 대비 6.5% 올라서 지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의 임금 상승률도 시장 예상보다 둔화해서 2021년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후퇴하고 있다는 증거가 쌓이면서 시장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를 점점 더 키우고 있는데요. 연준은 하지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번 봄에 금리가 5.1% 수준에서 고점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FOMC 위원들 가운데서는 연내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최근 주가 지수는 작년 10월 이후 S&P 500 지수 기준으로 11% 올랐습니다. 미국 채권 10년 금리는 지난 10월 고점 4.3%에서 크게 낮아져 3.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움직인 것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도 올해 주가가 조금은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주가 지수가 두 자릿수의 낙폭을 기록할 수도 있다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과 연준이 서로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대해서 투자자가 계속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시장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연준이 매파적인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그렇다면 시장은 다시 되돌림이 나올 것이고 투자자들은 대량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준과 시장이 이렇게 서로 불통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서로 전망치가 그냥 다른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건데 그것 외에도 조금 큰 기술적인 원인도 있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전망은 개별 연준위원들이 여러 가지 경제 시나리오 중에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 하나를 두고 그 전제하에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전망치를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전망의 문제는 연준이 단 하나의 경제 여건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자, 반면에 페드워치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전망치는 시장 참가자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확률을 두고 그 확률 가중치를 계산해서 수치상으로 계산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즉,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골고루 반영되는 것이 페드워치상의 수치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과거에 연준의 이런 전망의 한계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2019년도였는데요. 연준 전망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하에서 연준은 금리 경로를 전망한다. 하지만 그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특별히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측은 쉽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 자신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시장이 연준이 말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의 경험치가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을 통해서 금리 경로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를 해도 그것이 번번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당장 최근에는 각종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FMC 결과가 매번 바뀌는 그런 상황이 최근 자주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과 연준의 동상이몽이 심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앙은행이 의도적으로 시장보다는 낙관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자, 연준은 차입 비용을 올리거나 자산 시장 가격을 떨어뜨려서 금융 여건을 긴축시킵니다. 자, 이를 통해서 경기 수요를 위축시키고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서는 게 연준의 임무인데요. 그런데 연준의 메시지에 시장이 섣부르게 자산 가격을 크게 띄우면 연준의 그런 임무는 보다 시간이 더욱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들뜨지 않게 하는 것도 연준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섭부르게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통제가 됐다라고 승리 선언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장과 연준이 이렇게 극한 대립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연준의 금리 고점보다는 미국 경제가 올 한 해 얼마나 잘 버티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가까스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면 주가도 오를 수 있겠지만 미국 경기 침체가 불어닥치게 된다면 S&P 500 지수 기준으로 지금보다 20% 정도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진단입니다. 자, 시장과 연준이 극한의 대립 상황을 보이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느 한쪽이 조금씩 의견을 굽히고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시장과 연준의 이런 대립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페드워치 이번 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